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를 앞둔 실수요에 여기에 지금 박원순 시장의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거래가 터지는 건데요. 지금 조심스럽게 하반기 강보합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든 것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하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부동산 클리닉 김남석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금요일 1부는 소장님과 함께하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는데요. 전화는 02-2077-6354번, 문자는 02-577-78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분 뚝뚝 두드려주세요. 자, 먼저 소장님께서 챙겨오신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투자 팁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부동산도요, 이렇게 사회 속에서 하나의 그 일부분으로서요, 우리가 사회 과학 속에서 움직이는 톱니바퀴 시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지 또 향후 미래를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흘러왔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키워드는요, 최근에 2016년, 17년 수요 억제 정책을 많이 이제 펴왔는데 어떻게 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6년 113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요, 투기 이제 투자 수요가 이렇게 활발히, 그래서 거래량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전매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웠던 재건축으로 재개발로 뜨거웠던 강남 4구 과천시, 이 경우에는 등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아예 금지를 시켰고요. 그 강남 4구 외에 또는 성남 지역, 그다음에 민간 건설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차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113 정책의 목적은요,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이제 정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정책을 살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들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좀 상황 속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요, 37개에다가 하나, 둘, 세 곳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모니터링을 해서 집가가 심상치 않게 변동하는 곳들을 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억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얘기들이 핀셋 규제다, 이런 문제점을 또 지적이 나왔었죠. 반면에 서울의 전 소유권 이전을 등기 시점까지 전매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 부동산 정책 때에 조금 더 세게 나왔었죠. 자, 서울은 전 곳이 투기 지역 아니면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더 억압이 있거든요.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더 생기고요. 그다음에 LTV, DTI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10%를 더 줄여서 이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제라든지 재산세, 보유세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까지의 정책, 현재까지의 현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요,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를 좀 간주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속에서 있는 실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또 수요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실물이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투기 수요로만 간주를 하고 정책을 펴니 이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지금 억눌려 있는 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하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렸던 마음을 제가 잡아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도심, 7광역도시, 그다음 12개 지역 도시입니다. 자, 서울시가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또 한 곳이죠.
여의도 그다음에 이제 용산까지 해서 이쪽으로 크게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를 갖고 이제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약간 이제 힘겨루기식으로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사가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가 먹으면은 다시 또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자기는 또 다시 하늘로 갑니다. 이게 이치죠. 부동산도 태어나면요 언젠간 노후화 때문에 다시 때려 부셔져서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런 와중 중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니 이제 더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값 때문에 오를 걸 생각을 하니 또 이제 상충을 하고 있는 거고 조율이 이제 필요한 시기겠죠. 그래서 이 펀더멘탈은 언젠가는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서울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 아니면은 각 지역마다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요, 시군구장들,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장들한테 그 지역의 그 시군구의 청사진을 법적으로 제시를 하게끔 해놓고 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사진을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어요. 궁극적으로 그 방향대로 늘 왔고요. 가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도심지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을 피고 있어요. 자,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가 안 내리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가 안 내리는 곳이 어딜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매물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주택 쪽으로 너무 이제 억압을 하고 있으니 토지나 상가 아니면은 사무실, 오피스,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지역이 아닌 곳 같은 경우로도 또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나 지역에 지금 정책에 정책에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꾸준하게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곳,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요. 좀 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뚝심 있게 또 내가 원하는 곳, 목표한 곳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부동산 투자 정책,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흔들리는,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시장, 역시나 전문가와 함께라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이번 주 선착순 10분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양재역 5번 출구 신전 빌딩이고요. 전화 접수 후에 개별 안내되니까 02-2077-6354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챙겨오신 부동산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두 지역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고선 3전역이 개통했을 시 도보로 30초 거리로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중 5층에 자리했네요. 두 번째 정보는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편의점 상가로 1호선 송탄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2018년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3층 건물 중 1층으로 코너 상가 물건입니다. 네, 오늘은 잠실동의 다세 주택, 그리고 지금 경기도 평택의 상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장님, 우리 잠실동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잠실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건물 위치가요. 9호선 나중에 여기 이제 곧 생기죠? 도보 20초 거리예요. 바로 앞에 여기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지도 보시는 것처럼요. 뭐 사통팔달 이제 교통 아주 편리하죠. 거기다 탄천이 있어서 또 이제 주거 프리미엄, 그러니까 녹색 프리미엄도 이제 가져갈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런 업무 단지하고요. 생활 편의시설, 롯데월드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실거주 가치가 높으면서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권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과거에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랜드마크, 서울에서 어느 곳에서 바라본다고 해도요. 정말 보이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요. 또한 문정 법조 타운이라든지 또 들어서면서
이쪽으로 많은 유동인구와 함께 그다음 송파권의 현재 가치를 개발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을 보면요, 개발 호재로 수서 역세권 개발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 보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8월에 시작이 돼서 올해 연내는요, 이 토지 보상이 다 해결이 돼서 이 대상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조간도와 같이요. 이쪽으로는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업무단지라든지 문화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역 주변 얼마나 좋습니까? SRT도 있고요. 모든 교통망들이 다 밀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 바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문정 법조타운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는 또 개발이 될 동남권 이제 유통 물류단지가 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서 이 지역 하나에 또 메이저 이제 역세권으로 프리미엄으로 이 지역이 또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치 견인할 수밖에 없고요. 실수요자를 또 자석처럼 빨아들일 수 없는 밖에 없는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스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같이 함께 우측의 마이스 산업단지는 이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포상 관광이라든지 해외 비즈니스 미팅을 해서 이쪽에서 콘텐츠와 함께 돈을 쓰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여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고용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또 이제 개발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송파권역의 또 메모드급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9호선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입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삼전역 이제 앞으로 이제 생길 겁니다, 올해. 자, 여기에서 도보 이제 20초 거리에 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세대수가 상당히 좀 많아요. 자, 실내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1.5룸 분리형 원룸입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풀 옵션으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주택도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편의시설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 역시 아주 넓게 그래서 분리형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이 초역세권 매물이요.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실투자 시 전세끼고 투자하실 때는 5,300만 원에 이제 갭 투자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3천에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대출 활용하셔서 이 지역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초역세권 매물을 씨를 뿌려 놓으신다고 하시면요. 3도심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에 맞춘 그래서 소액 매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주택 정보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정보를 만나러 평택 지금 지산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들께 평택시 지산동이라고 하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세요. 자, 일단은 미공군 기지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조금 아하 이제 이러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송탄역 같은 경우는요. 제2의 이태원이다. 이렇게 일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송탄역에서요. 도보로 뭐 4,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상업지에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유동인구와 그다음에 관광객들 아니면 이쪽에 미군들, 특히 이제 1인 가구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업무단지에 그냥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들은 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송탄역 중심으로는요. 1인 가구들 중심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제목이 바로 편의점 상가예요. 1인 가구가 많은 상업지의 역세권의 편의점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통팔달한 이 교통 중심지에 있는 이 매물 큰 강점을 지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뭐 LG, 진이 산업단지에 LG가 더 생산시설 증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덕 신도시, 삼성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많은 업무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많은 인구들 중에서요. 가족, 3, 4인 가족들 제외하고 1, 2인 가구들이 몰려서 이제 사는 곳이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송탄역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요. 인근에 5만 명 이상의 1인 가구가 있겠고요. 본 매물지 주변으로도요. 신축 현장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이 현장들 같은 경우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한 650가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상가 위로요. 650가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게 주변에 5개가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편의점 바로 앞에 삼성, LG 등의 대기업들이 셔틀버스가 다니는 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배권을 갖고 있는 편의점 상가이기 때문에요. 입지 하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거를 셔틀버스까지 오는 바로 정류장 앞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송탄역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제2의 이태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군부대, 특히 이제 미군 부대들이 있는 중심으로요, 이러한 문화들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데요. K-55 이제 미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에 또 유명한 뭐 맛집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들이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제2의 이태원 골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또 하나의 이슈죠. 미 8군 사령관이요. 이제 용산에 있던 게 이제는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요.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해외 기지 중에서요. 최대 규모로 갑니다. 그래서 약 4만 3천 명이 2021년까지는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가족들을 딸리고 하면서 인구가 평택시에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는데요. 이쪽 지역,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요. 공장이요. 우리 축구 경기장의 약 400배래요. 그 정도로 이곳에 지금 벌써 2017년도 7월에요. 생산 라인이 가동이 이제 되고 있고요. 21년도까지 더 14조를 더 추가를 해서요. 이쪽까지 생산량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자, 삼성이 갖고 있는 반도체 생산 공장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평택시가요. 인구가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45만이었던 그 인구수가요. 2020년이 되면 86만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도 2030 도시 플랜이 있는 것처럼요. 평택시도요. 2020 도시 플랜이 서울시청 들어가면 있어요. 발표가 됐었던 게 14년도에 86만 명이었는데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으로 갈 걸로 이제 더 높여서 이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증가율 약 183%가 더 증가됐는데 그거 이상으로 더 증가될 걸로 이제 보여지는 평택시의 편의점 상가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본 매물이요.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본 매물 위로 이제 풍부한 임차 수요를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는요. 많은 이렇게 거주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요. 편의점이 벌써 들어와서 10년 임대차 계약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구 내고요. 버스 터미널하고도 거리가 지금 한 200m도 안 돼요. 거기에다 대기업들이 삼성, LG 셔틀버스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매물 편의점 같은 경우요. 브랜드가요. 편의점들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가 입점을 하고 있고요. 10년 동안의 임대차 기간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배권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 담배권 획득의 편의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얼마나 투자 가치가 높은지요. 그런 매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가는요. 4억 2천만 원입니다. 네. 근데 월세는 4천에 월 155만 원으로요. 지금 따박따박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을 좀 활용하셔가지고요. 소액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담배권이 나오는 그리고 일반 상업지구 내에 편의점 상가를 여러분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요. 안정적으로 월세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평택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그 차익도 보면서 10년 뒤에는 매도도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매도를 하겠습니까?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월세 수익형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면은 내 평생에 참 안정적인 수익과 차익을 보장하는 상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강의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가 오면 비가 안 오는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정 지역이 아닌 곳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딱 찾으셔가지고 이런 곳에 씨를 뿌리셔야지 수익과 차익으로 여러분들의 향후 미래 설계도 함께 동반하는 그러한 자산으로서 만나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평택시 지산동에 위치한 상가 정보 알아봤는데요. 주요 정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김남석 소장님과 함께 일부 알차게 꾸리고 있는데요. 소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이번 주 선착순 10분의 대상으로 무료 상담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양재역 5번 출구 신재빌딩이고요. 전화 접수 후에 개별 안내되니까요. 02-2077-635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수장님, 지금 굉장히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말씀대로 맞춤형 상담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예산과 그리고 갖고 계신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세테크 전략과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에 맞게 또 어느 지역으로 어떤 상품으로 투자를 해야지 또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착순 10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더울 때 피서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시원한 집에서요, 전화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또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재희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하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